최근에 눈도 많이 오고 빙판도 많고 해서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많은 지인분이나 고객분들이 문의가 유독 많습니다. 보통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대부분의 사고들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고, 또 뭐 파손된 차와 피해자의 치료비는 뭐 무난하게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보통 간혹 위험하시게 책임보험만 가입하시고 다니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, 이거는 정말 자살행위라고 해도 뭐 무방할 만큼 위험한 행동이에요.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은 법으로 정한 상대 피해자의 인적, 물질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로 이거를 보상하는데, 대인은 사망 시에 1억 5천, 대물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을 한도로 정해놨어요. 근데 하지만 이 담보를 갖고 도로 위를 다닌다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. 네. 아직까지 뭐 난 사고 절대 안 나, 뭐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주위에 없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가해자가 돼서 여러분들께 교통사고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. 이 교통사고가 잘못 나면 왜 파산이나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일반적인 사고는 상대방의 차나 의료비 등을 자동차 보험에서 원활히 처리가 됩니다. 하지만 뭐 갱신시에 또 엄청 할증이 되겠죠.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이에요. 그런데 가해자라고 다 똑같은 가해자는 아니에요. 실수로 냈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사고들이 있습니다. 바로 12대 중과실이에요. 이 12대 중과실이 뭐냐면요,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, 제한속도 위반, 앞자리 끼어들기 위반,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, 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 의무 위반, 무면허, 음주, 보도블록 침범, 그리고 스크존 보호 의무, 민식법, 그리고 승객 추락 방지 위반, 이게 버스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. 그리고 적재물 고정 위반, 이 마지막으로 이것이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12대 중과실입니다. 이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6주 이상의 피해를 입어 벌금을 내야 한다든지, 구속이 돼서 변호사가 필요하다든지, 또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. 제가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.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을 이렇게 하다가 신호가 없는 건널목을 건너시는 어르신을 실수로 치셨습니다. 그 할머니는 응급실로 급히 이송을 되고 그리고 사망하셨습니다. 이때 여러분은 건널목 보행자 보호의 의무를 위반했고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. 이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감면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많게는 몇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. 너무 극단적이었죠? 죄송합니다. 하지만 의무보험인 이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를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.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제가 항상 누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. 만약에 뭐 없으셨다면 대출, 마통, 적금 해약,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만 원대로 가입해 놓는 운전자 보험이 가장 합리적입니다. 또 이쯤 되면은 그딴 사고 안 나지, 분명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. 12대 중과실 부상자 통계를 보면은 1년 동안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던 경우가 4만 명이 넘고, 또 중앙선 침범 사고가 15,000명이 넘습니다.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사고 건수가 20만 명 정도가 접수가 돼요. 이거는 제가 통계자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더군다나 요즘부터 민식이법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 또 벌벌벌 떨면서 지나가시니까 아직은 스쿨존 피해갈 거야 이런 호락 말코 같은 발언을 하시는 분은 이제 제 주위에 이제 거의 없습니다. 운전자 보험 기능이 하나 덧대어 말씀드리면은, 교통사고 발생 시에 누구의 잘못을 가리지 않고 사고 등급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, 몇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특약을 꼭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보조석이나 뒷자리에 탑승했어도 지급하는 교통사고 위로금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특약이 있습니다. 운전자 보험 이 기능 세 가지에다가 이 기능까지 더하면 이 완벽한 운전자 보험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지금부터 증권을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가입해 놓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. 운전자 보험은 얼마 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가입해 놓으신 분들도 있는데, 하지만 예전 보험보다 현재 운전자 보험 보상 폭이 훨씬 더 넓습니다. 합의금의 한도는 예전에는 3천에서 5천만 원에 비해 현재는
민식이법으로 인해 1억 한도로 합의금을 지원을 해드리고, 또 예전 보험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에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한 후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이었다면은, 뭐 최근 들어는 보험사에서 바로 청구를 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가입을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점이 있어요. 바로 형사합의금 지급이 기준인데, 이는 일반적으로 42일 이상, 그러니까 즉 6주 이상부터 합의금을 지급합니다. 근데 보통 신호위반이나 뭐 유턴 이럴 때 접촉사고가 나면은 6주씩 받기 힘들어요.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살펴보실 때 꼭 6주 미만일 때 합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, 벌금도 꼭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까지 최대 올려놓으시고, 그래 봐야 보험료는 뭐 만원 2만 원대니까. 각 보험사가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6주 미만 특약과 자동차 사고 처리 위로금이 최저 얼마씩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, 한도가 부족하시면 꼭 합의금은 1억에 맞춰 놓으시고 계시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. 적극 추천드립니다. 또 조금 경미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꼭 필요한 거예요. 중상의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로 교통사고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형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. 간혹 뭐 어차피 벌금 내는 거 난 합의 안 할라 한다 뭐 하고 이제 합의를 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렇게 되면은 벌점으로 인해서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고 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. 또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벌점과 함께 나오는 이 벌금과 함께 벌점이 나오니까 이 벌점으로 또 직위 해제가 될 수 있어요. 물론 대한민국이 뭐 이제 호적에 빨간 줄 뭐 이런 부분이 없어졌다고 하는데, 뭐 전산에는 다 남아요 사실. 그래서 향후에 내 가족들이나 자식들 뭐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정리하겠습니다.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나한테 4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. 네, 첫째, 민사적인 책임. 둘째, 형사적인 책임. 셋째, 행정적인 책임. 넷째, 도의적인 책임. 이 4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. 가해자에 대한 사죄하는 마음과 이 반성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꼭 이루셔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하셔야 하고요. 또 형사처벌에 대한 어느 정도 나를 보호해주는 수단으로서 운전자 보험을 꼭 준비해 놓고 안전운전 하시기 정말 바랍니다.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보험 중에 하나이고, 또 준비금에 비해 내가 향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금융상품이에요. 여기까지 나를 빚더미에 앉게 하지 않는 고마운 보험, 운전자 보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네,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 고민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그쵸?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